네. 이제 9시가 되어서 네, 한번 또 스토리지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근데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게 뭐 되게 막 쿠버네티스에 막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사실 입문 수준이라 가지고 요거를 기반으로 하셔서 많이 건드리시다 보면 아마 한 2-3 달만 하시면은 뭐 저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스토리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는 쿠버네티스에서 사실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여러분 뭐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재시작되고 나면 이제 그 기록했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날라가죠. 그래가지고 사실 요즘에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오픈한 시스템이 이제 개발용으로 오픈한 것 중에 이제 클러스터에 직접 접근해서 이제 저는 명령어 정도만 내리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막 야물 파일 같은 거 막 작성해서 막 어플라이 했는데 왜 재접속하니까 파일이 없어졌느냐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얼기설기 뭐 만들어서 이제 했던 게 그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가지고 kubectl 명령어 내릴 수 있는 웹 기반 터미널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사용하기를 원했던 그 방식하고 이제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괴리가 좀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래서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애는 어쨌든 간에 종료되거나 재시작되면은 그 내용이 휘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지로 말려있는 그 딱 내용 말고 뭔가 거기에 더 덧입히게 되면은 그게 다 날아가 버리죠. 왜냐면은 그 컨테이너 프로세스가 재시작될 때마다 그 이미지를 다시 읽어보잖아요. 저희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겁니다. 뭐 워드 프로세서 내지는 엑셀 같은 거를 실행할 때마다 그 새로운 파일,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었던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꺼버리게 되면은 그 파일은 날아가고 다시 빈 파일이 열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해결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에서 뭘 하냐,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에선 볼륨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볼륨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어떤 뭐 중요한 데이터를 보존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컨테이너들끼리 공유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럴 때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볼륨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임시 볼륨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먼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구 저장용은 아니고 뭐 주로 이제 컨테이너 파드 레벨의 이제 컨테이너 안에서 파드 안에서 컨테이너들끼리 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때 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mpty dir이라고 해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빈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config 맵이나 시크릿과 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또 파드에 주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시크릿하고 config 맵도 실제로 이제 뒤에 보면은 조금 실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운영 입장에서는 뭐 config 맵이나 시크릿이 뭐 크게 막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환경 변수라든지 어떤 민감 정보 같은 걸 주입을 해야 될 때 얘네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 empty dir, config map, secret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 방법들이나. 그 다음에 호스트 패스라고 해서 쿠버네티스 노드의 특정 어 호스트의 그 디렉토리 위치를 갖다가 파드가 직접 마운트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안상의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컨테이너가 호스트의 특정 경로에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 쿠버네티스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파드들, 이런 것들은 호스트 패스를 좀 사용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번 요거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쿠브 시스템에 있는, 뭘 볼까요? 쿠브 API 서버 요거에 대해서, 쿠브 CTL 파드 마이너스 시스템에, 네, 요거를 마이너스 5의 야물, 이렇게 야물 파일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얘는 없나? 네, 여기 있네요. 보시면은, 여기 호스트 패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etc SSL, etcd SSL 이런 애들을 갖다가 직접 얘가 여기 볼륨으로 마운트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API 서버에 보시면 API 서버가 어쨌든 간에 얘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API 서버이기 때문에 HTTP 요청 같은 거를 이제 얘가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서명한 인증서를 사용을 합니다. 그 인증서를 이제 얘가 키값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퍼블릭 그 인증서하고 그 다음에 키값 요거를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네. 그 호스트에 있는 파일을 갖다가 직접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etc pki의 ca cert라고 하는 거 실제로 이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etc pki의 ca trust 이런 식으로 보시면 cert가 trust였네요. 이런 식으로 뭐가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etcd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또 뭐가 있죠? 하여튼 그런 애들에 대한 어떤 주요한 이런 키 파일 같은 것들을 호스트에 기록을 해놓고 이렇게 마운트를 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볼륨이라고 해가지고 퍼시스턴트 볼륨, 어떤 실제 스토리지 백엔드에다가 우리가 뭐 NFS가 될 수도 있고 아이스카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공급자가 제공하는 어떤 스토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다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예, 요거 저희가 이제 지금 구성되고 있는 아키텍처에서 약간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 게 S3 스토리지는 그냥 말 그대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쓰기 위해서 따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쿠버네티스 레벨에서 직접 파드가 뭔가 마운트를 할 때, 물론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마운트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아니고, 실제 뭐 어떤 데이터를 이제 최종적으로 갖다 놓는 걸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내부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면서 뭔가 파일을 내려서 임시적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로그 파일 같은 걸 저장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NFS나 아이스카시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바로 파드가 붙여서 쓰는 게 아니고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PV라고 하는 애를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럼 PV는 어떻게 제공이 되느냐?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CSI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를 통해서 쿠버네티스가 이해할 수 있는 요소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CSI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라고 보시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시면 요게 이제 NFS를 쿠버네티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설정을 해주는 애입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보시면은 뭐 헬름으로 요거 설치하는 예시인데 여기 이제 NFS 서버가 뭐고 그 다음에 NFS 서버에 어떤 패스를 이제 쿠버네티스가 가져다 쓸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뭐 특정 뭐 NFS라든가 이런 거를 실제 서버에 어떤 경로에 마운트를 시켜놓고 그걸 애플리케이션이 직접 보도록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방법은 진짜 노드 레벨의 호스트 패스 어디에다가 마운트를 해놓고 하드가 호스트 패스를 바라보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뭐 좀 좋지 않은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하나의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런 애들을 통해 가지고 파드가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클러스터 레벨에서는 아마 스토리지 클래스를 무언가를 제공을 해줄 겁니다. 저희 고객사에서는 뭐 아이실론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죠. 뭐 델에서 제공하는 NFS, 고성능 NFS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요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뭐 그거를 이제 마운트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저희가 뭐 로컬에 있는 쿠버네티스 노드에 있는 디스크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뭐 롱혼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룩셰프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셰프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따로 어디 서버를 구성을 해가지고 걔를 원격으로 이렇게 마운트 시켜주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뭐 NFS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도대체 왜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런 PV랑 PVC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해놨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PV라고 하는 애는 실제 물리적인 어떤 스토리지를 쿠버네티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준비해주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VC는 그러면은 그 준비된 애를 갖다가 이제 가져다가 쓰는 요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역할을 분리해 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쿠버네티스 어드민 입장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 볼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PV를 쭉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 둔 PV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클레임을 통해서 가지고 가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뭐를 요청을 할지 그리고 용량을 얼마를 요청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PVC가 직접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스토리지 클래스에. 그럼 스토리지 클래스가 그 쿠버네티스 어드민처럼 이제 역할을 해가지고 이런 요청이 있네 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요청에 맞는 PV를 자기 뒤에 백엔드에 있는 아까 뭐 아이실론이 됐든 NFS가 됐든 아이스카시가 됐든 걔네한테 요만큼 떼줘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그만큼 떼준 거를 이제 PVC가 가져갈 수 있도록 PV를 준비를 하는 그런 자동 관리 역할을 해주는 애가 스토리지 클래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뭐 정리인데 이제 정적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리자가 미리 준비해 두는 방식, 이제 동적 프로비저닝은 스토리지 클래스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적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PV가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럼 PVC랑 PV가 서로 이제 연결되는, 바운드되는 그런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매핑이 되고 나서 이제 파드가 그 PVC를 또 물고 볼륨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파드가 삭제가 되면은 이제 그 해당 PVC를 이제 사용하는 애가 없겠죠. 그러면은 그 볼륨을 릴리즈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PVC 오브젝트를 삭제를 하면은 뭐 PV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정책에 따라서 같이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실 PV를 실질적으로 뭐 오케이 스토리지 클래스 제공하고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이제 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볼 게 없기는 합니다. 사실 뭐 그게 제대로 뭐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그 정도 수준에서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이제 액세스 모드라고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PVC에 보면 액세스 모드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리드 라이트 원스, 리드 온리 뭐 매니, 그다음에 리드 라이트 매니, 그다음에 리드 라이트 원스 파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 저희는 리드 라이트 원스 RWO랑 리드 라이트 매니 RWX 요 두 가지를 사실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 노드에서 해당 볼륨을 이제 읽기 쓰기로 이게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하시는 건 노드 레벨에서 얘를 이야기를 합니다. 노드 레벨에서 실제로 그 해당 뭐 NF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노드 레벨에서 이 볼륨을 약간 마운트해가는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실제 그 설정 같은 걸 해보면은. 그래서 여러 노드에서 그럼 여러 노드에서 접근 가능하면 여러 파드들도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노드에서 이제 접근해서 그 볼륨을 점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리드 라이트 원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리드 라이트 매니를 많이 그 제공을 하죠. 그다음에 뭐 블록 스토리지 같은 거는 리드 라이트 원스로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롱온을 초창기에 프로젝트 초창기에 좀 사용을 했었는데 롱온은 구조를 보니까 그 디바이스 그러니까는 쿠버네티스에 있는 그 디스크를 얘가 물고 걔를 이제 볼륨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리드라이트 원스는 바로 블록 볼륨으로 제공을 해주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리드라이트 매니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가 NFS로 얘를 하나 랩핑을 시키더라고요. 파드를 하나 띄워가지고 NFS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운트를 하도록 그렇게 좀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제공을 하느냐 뭐 이런 게 좀 상이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클라우드 상에서 쓰게 되면 클라우드 그 서비스 제공자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좀 제공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지 클래스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아까 그 external 뭐 프로비저너, NFS sub dir external 프로비저너 요거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요것도 핸즈온을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git풀 해가지고 empty dir 하고 host path, config map, secret 요거까지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를 밑에다가 좀 놔두고 저도 커맨드를 복사를 좀 해가면서 써야 돼서 자 이쪽에 우리 들어왔습니다. 뭐 아까 뭐 아마 풀 하셨을 테니까 뭐 요거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이번에는 5번 네,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하는 이쪽에서 한번 쿠버네티스 스토리지라고 하는 요 디렉토리에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실습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empty dir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핸즈온 쉘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empty dir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파일을 미리 이렇게 쭉 준비를 해놨죠. 여기 empty dir 요거에 대한 야물 파일의 설정을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일단 파드를 먼저 제가 정의를 해놨어요. 이름을 empty dir 파드라고 하는 애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비즈박스라고 하는 컨테이너랑 nginx 두 개의 컨테이너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 비즈박스 컨테이너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홈에 html의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empty dir test라고 하는 요런 텍스트를 쓰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슬립 인피니티로 해서 이게 비즈박스는 슬립 인피니티를 안 하고 그냥 실행을 하면은 그냥 바로 컴플리트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그 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명령어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볼륨 마운트라고 해가지고 empty dir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볼륨을 마운트를 할 건데 마운트 패스가
홈의 HTML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볼륨이라고 하는 애를 empty dir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임 이름 자체를 empty dir로 잡은 거고 그거에 대한 뭐 특별한 설정값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파드 내에 그러니까 파드랑 라이프 사이클을 같이 하는 즉 파드가 죽어버리면 같이 데이터가 날아가기는 하지만은 그 어떤 빈 디렉토리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만든 디렉토리를 지금 비즈박스에서는 그 empty dir이라고 하는 그 볼륨을 홈에 html이라고 하는 경로에 마운트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ginx라고 하는 애도 역시 볼륨을 empty dir을 가지고 가는데 얘는 USR의 쉐어의 nginx의 html이라고 하는 경로에 마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마치 NFS 어떤 그 요소를 각각의 서버들이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경로에 마운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서비스를 제가 하나 붙여놨는데 이거는 이제 컬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플라이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은 이렇게 파드와 서비스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파드랑 서비스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empty dir 파드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지금 7초 전에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무엇을 할 거냐? 저희가 정말 비즈박스에 들어가가지고, 비즈박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컬 명령어가 뭐가 있어요. 제가 이거 준비를 해놨는데, 컬 명령어를 이렇게 해보시면은, kubectl get service empty dir 이렇게 했어요. 자, 지금 여기 서비스 요거에 대해서 요 IP를 제가 이제 들고 와가지고 얘가 지금 80번을 노출을 하고 있죠. 그럼 자동으로 80을 이제 호출을 할 건데 그렇게 했더니 empty dir 테스트라고 하는 애로 응답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다시 야물을 살짝 보시면 비즈박스는 포트를 노출하고 있는 게 없고요. 지금 엔진X는 포트를 이렇게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80을 노출하고 있으면서 타겟 포트 80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게 지금 저희가 컬 명령어를 날리면 엔진X 쪽으로 컬이 날아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엔진X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엔진X에 뭐 응답 저기 하는 거 보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가 아니군요. 그 죄송합니다. 곱시트 파드 보시면은 여기 아까 멀티 요게 엔진엑스 있죠. 여기도 80 호출해 보면은 보통 이렇게 응답을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얘는 이렇게 응답을 하더라. 그러면은 뭔가 바뀌었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게 바뀐 거 정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요 명령어 요거 지금 저희 05 핸즈온 쉘에 다 있습니다. 요 명령어를 해보시면은 지금 비즈박스의 쉘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요거 많이 쓰는 명령어예요. 굽시텔 리그잭 다시 IT 파드 이름 컨테이너 이름. 파드가 하나만 그 파드 내에 컨테이너가 하나만 있으면 요 다시 C를 붙여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 아까 여기에 보시면은 야물 파일에 보면은 empty dir 테스트라고 하는 텍스트를 여기 홈에 html 요쪽에다 이제 갖다 놨었죠. 그러면은 ls-al 홈에 html 여기 보시면은 index.html 요런 애가 생겨 있습니다. 생겨 있고 그럼 요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파드가 생성될 때 저 명령어를 제가 미리 주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실행을 하면서 파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요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비즈박스가 아니라 엔진엑스 쪽에 가가지고
nginx 뭐 배쉬쉘로 할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이제 head usr의 쉐어의 html 쉐어의 어디였죠? 쉐어 nginx의 html. 네. nginx의 html에 가보시면은 인덱스점. 네. 여기에 얘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응답이 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컨테이너가 동시에 똑같은 파일을 혹은 뭐 위치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마운트 경로를 가지고 가지만은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제가 이거는 요번 이제 강의에 지금 넣지는 않았는데 init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init 컨테이너. 쿠버네티스에 보면은 init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요거 한국어로 나오나? 한국어 있구나. 이름 초기화 컨테이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컨테이너가 저희가 메인 컨테이너가 실행되기 전에 뭔가 앞에 어떤 작업을 하고 빠져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 구동 특성상 뭐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뭐 엔진엑스의 응답 값을 뭐 다른 걸로 해주고 싶다라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실제 본 컨테이너가 뜨기 전에 뭔가 해야 되는 컨테이너를 잡을 때 이제 이닛 컨테이너를 하고 그럴 때 걔가 막 뭔가 생성해서 파일을 떨어뜨리고 그거를 다음 컨테이너가 물고 갈 때 이런 empty dir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닛 컨테이너도 잘 활용을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동작에 되게 여러 가지 변주를 많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닛 컨테이너의 또 라이프 사이클을 뭐 어떻게 조정을 해서 얘를 사이드카처럼 사이드카로 쓰거든요. 이것도 이게 쿠버네티스 1.30인가 뭐 언제 이게 바뀌었어요. 저도 이게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언제 바뀌었는지. 그래서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으면 진짜 제일 좋은데 이거 이제 하기 시작하면 쿠버네티스 한 달 해야 돼요. 한 달. 한 달 정도 이제 공부를 해야 이런 거 밑에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empty dir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은 완료가 됐네요. 두 개의 그 컨테이너가 하나의 어떤 파일 같은 걸 공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실습한 내용은 이렇게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 걸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호스트 패스예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호스트의 특정 경로에다가 디렉토리나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직접 마운트 하는 거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지우는데. 네. 자, 다음은 저희가 지금 마스터 1번에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스터 1번에 다 있으시니까는 마스터 1번에서 네, 요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스태틱 웹이라고 하는 이런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명령어 요거 hello from host path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애를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 아까 방금 만든 경로 밑에 index.html이라고 하는 애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얘를 마운트해서 쓰는 호스트 패스 야물이라고 하는 얘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지금 파드만 이렇게 있네요. 호스트 패스라고 하는 파드고 네임스페이스는 디폴트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nginx nginx 레이티스트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볼륨이 중요합니다.
네임, 여기 보시면은 볼륨의 이름을 HTML 호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줬고, 패스를 여기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은 디렉토리. 그래서 지금 이 디렉토리 전체를 마운트를 할 거예요. 마운트를 어디에다 할 거냐? 이름은 호스트 볼륨이라고 하는, 여기 그래서 얘가 같아야 됩니다. 이 볼륨 중에서 이거를 가져와서 호스트 HTML 볼륨이라고 하는 애를 가져와 가지고 마운트 패스는 내 컨테이너 안에 여기에다가 할게.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어플라이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변수에 저장을 하고 네, 컬을 할 건데 파드 이름으로 조회해서 IP를 조회를 해가지고 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한 번에 명령어 치시기 좋으라고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는 요겁니다. kubectl get 파드 마이너스 와이드 해가지고 지금 호스트 패스 파드 왜 안 만들어지지? 잠깐만요. kubectl describe 왜 안 만들어지고 있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실수했네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요. 얘가 왜 안 만들어지는지는, 자, 한번 볼게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OCTL 디스크 라이브 파드. 요걸 해보시면은, 이거 없대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저희가 어디서 만들었죠? 컨트롤러 1번에서 만들고 나서 얘를 어플라이를 해버리면 얘는 이제 워커의 어딘가에 배포가 되겠죠. 워커에 이게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안 만들었으니까. 제가 이거를 한다는 게, 호스트 패스 날리고요. 얘를 날리고,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카피해가지고, 저희 이거 스태틱 파드 해봤잖아요. etc,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이 파일을, 호스트 패스 야물을 이쪽에다가 옮겨 놓겠습니다. 다른 거 덮어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컨트롤 1번에 만들어지겠죠. 이게 이제 제가 여기에 만들어지게 하려면은 물론 뭐 노드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스태틱 파드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저희가 앞에서도 봤었습니다만은 요 위치 제가 지금 마운트 시키려고 하는 위치가 바로 엔진엑스가 응답하는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IP에 대해서 CURL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썼던 얘가 이렇게 응답하는 거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의도치 않게 뭔가 하나를 더 보여드렸는데 호스트 패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해당 호스트의 그 경로에 원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하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이렇게 스태틱 파드로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경로를 찾아가지고 붙은 거죠. 요거는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컨테이너 크리에이팅 아까 여기 밑에 그죠? 여기. 요거는 41초나 되는데도 안 올라오는 이유는 경로가 지가 찾아봤더니 없어서 못 찾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확인을 했고 그러면은 요 스태틱 파드를 지울 때는 kubectl 딜리트로 지워가지고는 죽어도 안 지워지죠. 왜냐면 파일 자체가 거기에 있고 걔는 좀 특수한 곳이죠. 매니페스트 밑에 있는 곳은. 그럼 쿠블렛이 그걸 읽어가지고 컨테이너 D한테 계속 던지는 겁니다. 이거 해줘. 없으면 해줘. 이런 식으로 던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워야 되겠죠.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에 호스트 패스 야물 얘를 지워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아까 요거 뭐 테스트 한다고 여기에 뭐 넣어놔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fig 맵도 한번 봅시다. cat config map.yaml. 자, 이거 조금 복잡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거를 슬라이드를, 아이고, 안 만들어놨네. 요건 제가 슬라이드를 조금 수정을 해 둘게요. 이게 예전에 저 다른 데서 그냥 그 커뮤니티에서 개발자분들이랑 한번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썼던 예제거든요. 요거를 제가 업데이트를 해놓을게요. 요번에 한번 같이 일단 보시고. 요겁니다. 딱 나왔네. 자, 여기 보시면 그 컨피그 맵에 제가 이 두 개를 묶어서 넣어놨습니다. 거기 그 야물 파일에. 그러면은 컨피그 맵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어떤 그 뭐 키 밸류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스트링 데이터가 됐든 뭐가 됐든 걔를 뭐 환경 변수로 마운트하거나 특정 파일로 마운트하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컨피그 맵이라고 하고 이름은 게임 데모라고 하는 이름이고 데이터는 플레이어 이니셜 라이브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키와 그에 대한 밸류 값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이제 파드에서 어떤 식으로 데리고 가고 있냐면 환경 변수로 얘를 가지고 갈 건데 이 이름으로 가지고 갈 건데 플레이어 이니셜 라이브즈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얘를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 value from config 맵에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겠다. 그럼 config 맵 이름은 뭐냐? 게임 데모라고 하는 config 맵이다. 키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키 밸류 형식으로 쭉 정의를 해 놓을 텐데 그럼 키가 뭔데? 예. 플레이어 언더바 이니셜 라이브즈 소문자로 되어 있는 이 키. 그러면은 이 실제 환경 변수에는 이 플레이어 이니셜 라이브즈라고 하는 대문자의 환경 변수 변수 이름과 그 다음에 실제 그 값은 여기 뒤에 있는 3이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는 UI 언더바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환경 변수 이름의 값을 뭘로 가지고 올 거냐, 변수의 값을 뭘로 가져올 거냐, 어디에서 value from config map key ref에서 가지고 올 건데 게임 데모에서 가지고 올 거고 키는 실제 그러면은 그 키 값에서 키의 이제 그 value 값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UI 언더바 뭐 이거에 이제 그러면은 실제 요 환경 변수 UI 언더바 대문자 요게 이제 UI.properties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를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컨피그 맵을 환경 변수로 이렇게 끌고 오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으로 끌고 오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볼륨 해가지고 이름은 config라고 하는 이름의 볼륨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config 맵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 config 맵 이름을 알려줘야 되겠죠? 역시 게임 데모라고 하는 config 맵이고 아이템에서 키를 패스는 여기로. 그러면은 이게 키 값이 game.properties라고 하는 요 파일에 요 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game.properties라고 하는 config 맵의 키가 있죠. 요 키 밑에 있는 얘를 실제 game.txt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그 정보를 써줍니다. 그래서 실제 파일을 마운트하고 싶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거는 꼭 업데이트 해두겠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네. 요거를 어플라이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config 맵하고 파드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OCTL get 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config 맵 데모 파드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파드 내부로 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요. 요거 에코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는 아까 여기 보시면 그 플레이어 언더바 이니셜 언더바 라이브즈라고 하는 요런 환경 변수를 저희가 만든 거죠. 요 환경 변수가 네
그 값으로 3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뭐 같은 원리죠. 이제 이것도 UI properties라고 하는 요 환경 변수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아까 볼륨으로 그 마운트했던 걔네들은 잘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볼륨으로 어디에 config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마운트를 했어요. AL config 이렇게 해보시면은 여기에 실제로 아까 game.txt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얘는 UI/의 UI.txt 즉 이 UI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거기 밑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이게 저기 심볼릭 링크 같은 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config 맵의 실제 그 데이터는 요 디렉토리 밑에 있을 거예요. cd.2025 cd config의 .20 cd. 네. 뭐 안 들어가죠? 점점이요? 점점. 네. 여기에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game.txt랑 UI,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상황은 이거죠. 원래 위치는 config 아래 game.txt는 요런 게 뭐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이게 아까 요 값이었어요. enemy.type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애고 그 다음에 cat config의 UI의 UI.txt는 뭐 컬러는 뭐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거.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 내에서 보니까는 심볼릭 링크로 되어 있다. 이 이유는 이 실제 파일을 요쪽에다가 놔두고요. 실제 파일을 요쪽에다 놔두고 config 맵은 변경될 수도 있단 말이죠. 얘가 변경이 되면은 요거를 갈아치워 가지고 그 컨테이너는 그대로 있고 컨피그 맵만 변경되도록 해가지고 얘가 참조하도록 심볼 링크가 참조하도록 이런 방식을 좀 쓰고 있어요. 쿠버네티스에서 약간 좀 스마트한 방식이죠. 하여튼 요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피그 맵도 이런 식으로 마운트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환경 변수로도 쓸 수 있고 파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실습했으니까 일단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시크릿입니다. 자, 시크릿은 따로 제가 파일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 아니죠. 네. 시크릿은 따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해가지고 근데 시크릿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베이스 64로 디코딩 된 값을 여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도대체 무슨 값인지 했고 이거를 디코드를 해보면 myApp이라고 하는 평문을 이렇게 좀 myApp을 베이스 64 디코딩이 아니라 인코딩이죠. 인코딩된 값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나오지? EXCG 이게 CG 이거 붙는 게 뭐가 있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OCTL 어플라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시크릿도 하나 생성이 되고 파드도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이거가 뭘 어떻게 한 거냐? 시크릿은 하나 생성을 하고 그 시크릿을 갖다가 지금 보시면은 볼륨
마운트 해가지고 etc 시크릿 볼륨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운트를 해놨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네, 패스워드랑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데이터라고 해서 유저 네임은 패스워드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는 시크릿은 좀 아까 약간 다른 게 제가 뭐 여기 컨피그 맵이랑은 살짝 이 야물 파일 형식이 좀 다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컨피그 맵의 볼륨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이 시크릿처럼 그냥 이렇게 시크릿 네임 하나 볼륨하고 마운트 패스 해버리면은 키가 이제 파일 네임이 되고요. 밸류가 실제 그 안에 값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저네임과 이제 패스워드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요거를 실제로 이제 읽어보면은요. 네, 유저네임 이렇게 읽어보면은 마이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밖에 있을 때는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값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는데 이 시크릿이 파드에 마운트 되면서는 얘를 디코딩 해가지고 평문으로 마운트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에서 좀 민감 정보를 가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상황에 시크릿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사실 이게 저기 뭐 보안이 된다고 하기는 좀 못해요. 왜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베이스 64 디코딩 이걸로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kubectl get 시크릿 테스트 시크릿 마이너스 야물 이렇게 해보면은 이 값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뭐야? 이거 그냥 베이스 64 디코딩 하면은 어떤 값인지 너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뭐 보안적으로 뛰어나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소한의 뭔가 감춰야 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 권한을 줄 때, 이 시크릿은 조회를 아예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크릿과 컨피그 맵에 작동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까 컨피그 맵 했던 것처럼 시크릿도 그런 식으로 키 값을 가지고 가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시크릿은 베이스 64로 인코딩, 디코딩 된다. 요 정도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마운트하는 법, 환경 변수로 마운트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여러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취사 선택해서 직접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볼륨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스토리지 클래스, 퍼시스턴트 볼륨에 대한 건데 요거는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가 필요해가지고 이게 이제 렌처에서 제공하는 로컬 패스 프로비저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을 하면은 실제 쿠버네티스 노드의 특정 경로를 스토리지 클래스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아마 배포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요거 배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저는 unchanged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미 있어서 그런데 한번 배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포를 해보시면은 kubectl get ns 해보시면은 이렇게 요런 애가 생기고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all 해서 네, 이렇게 보시면은 로컬 패스 프로비저너랑 파드가 디플로이먼트 밑에 있고 뭐 서비스 같은 건 없는 것 같네요. 뭐 서비스는 없고 그냥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생겨 있는 애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kubectl get 스토리지 클래스 해보시면은 로컬 패스라고 하는 스토리지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여기 pvc 야물 kubectl cat pvc.yaml 요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얘가 이제 동적 프로비저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희 PV는 안 만들잖아요. 지금 볼게요. kubectl get pvc 해보면 아직 아무것도 없고요. kubectl get pv 해보면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얘가 persistent volume claim은 특정 PV를 요청을 하는 건데 여기에 스펙에 스토리지 클래스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드는 read write once를 하고 있고 이게 read write once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로컬 패스 프로비저너는 실제 그 쿠버네티스 노드의 특정 디스크의 특정 경로를 잡는 애입니다. 그럼 다른 노드에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아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read write once밖에 안 됩니다. 1기가를 요청하는 애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플라이를 해보시면 kubectl get pvc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스테이터스는 펜딩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뭐 좀 시간 지나서 봐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얘를 쓸 아직 파드가 없기 때문에 펜딩입니다. 그럼 kubectl get pv도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뭐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요청만 만들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V도 지금 생성이 안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실제 이 PVC를 사용하는 파드, PVC 파드 요거를 보시면은 볼륨으로 PVC 볼륨, 그 다음에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을 가지고 옵니다. 아까 다른 볼륨들에 대한 설정을 보시면 볼륨 해가지고 컴피그 맵 뭐 이런 거 막 가지고 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볼륨을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을 가지고 이제 하겠다. 그리고 이 이름은 PVC 볼륨, 요거 이제 나중에 위에서 쓰려고 하는 이름이고 클레임 네임을 테스트 PVC, 아까 저희가 만든 테스트 PVC 얘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어플라이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kubectl get hard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중이네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kubectl get pvc 아까랑 다릅니다. 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면은 PVC 자체만 가지고는 뭐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얘를 쓰는 애가 있어야 PVC가 필요로 하네? 그러면 스토리지 클래스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PV도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생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테스트 PV가 나를 요청을 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것도 뭐 디스크라이브로 요거를 또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명령을 보시면은 여기 초반에는 컨슈머가 없어서 바인딩 되기를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게 막 리트라이를 몇 번 했죠. 곱하기 7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필요로 하는 게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렌처 로컬 패스 프로비저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만들고 나서 그럼 여기에 정말 데이터가 영구 저장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 만들어진 파드 안에 이렇게 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얘가 위치가 어디냐고 하면은 마운트 패스가 USR share nginx html 여기 위치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또 장난을 하겠습니다. 뭐를 할 거냐? 원래 cat USR share nginx html 인덱스 없네요. 그쵸? 없는 이유는 생각해 보면은 원래는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볼륨을 마운트를 했잖아요. 빈 볼륨을 마운트를 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하기 전에 지금 PVC 파드라고 하는 얘가 엔진엑스 기본 베이스거든요. 요거를 해보시면은 403이 뜹니다. 뭐 응답해 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이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테스트 컨텐츠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들어간 index.html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잘 써졌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실제로 잘 써졌죠. 확인이 됐고, 자, 그러면은 컬러 때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응답이 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오케이, 됐고. 그러면은 요 파드를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삭제를 하게 되면, 원래 컨테이너에서는 얘를 삭제를 하면은 날아갈 거란 말이죠. 하지만 요거를 삭제를 하고요. pctl get pvc 이렇게 해보시면은 얘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죠? pvc 아직 살아있고 tv도 당연히 살아있겠죠. 즉 아까 우리가 썼던 데이터가 여기 안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네. 또 다른 이제 완전 다른 이 파일을 어플라이를 했으니까 또 완전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 애가 생겼겠죠. 그리고 얘는 여전히 같은 경로를 볼륨으로 테스트 PVC를 가지고 마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여기 PVC 오더 파드라고 하는 게 생겼고, 해보시면은 IP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요걸 한번 컬 한번 날려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파드가 죽었다가 완전 다른 파드가 떴는데 같은 PV를 물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데이터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백업 데이터라든지 뭐 하여튼 사라지면 안 되는 애는 이렇게 PV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떨궈 놓고 뭐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뭔가 컨테이너가 A가 떴다가 얘가 이제 작업 마치고 이제 B가 떠야 되고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퍼시스턴트 볼륨도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대략적으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한 기본적인 쿠버네티스의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조금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을까요? 네트워크는 제가 이게 날라가가지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고 하면은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제가 최대한 쉽게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쿠버네티스가 제가 지난주 주말에 아는 개발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드디어 쿠버네티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이제 해야 돼서. 근데 형 네트워크는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개발자분들 입장에서 이 쿠버네티스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게 이게 다뤄봐야 아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봐가지고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요거는 강의가 날라간 게 너무 아쉽지만 제가 설명을 최대한 따로 문의 주시면 드릴게요. 네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뭐 특별히 질문 없으면 뭐 10시 됐으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4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서수성님 수업이랑 겹치는 부분도 많고 아마 더 수준은 서수성님 수업이 엄청 높으실 거예요. 더 높고 더 좋은 내용도 많을 거고. 그래서 제 강의가 그냥 정말 그냥 쿠버네티스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는 정도로 보시고 공식 문서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댁에서 뭐 혹은 저희 랩 이제 자원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좀 제공을 해드릴게요. 맞다. 저희 채팅방에다가 랩 자원 계속 쓰고 싶은 분들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자원을 약간 좀 손을 봐가지고
다시 배포를 해서 좀 제공을 해 드릴게요.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해 주시면은 그렇게 드리고, 그게 아니고 말씀 없으시면 제가 요번 주 주말에 싹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자원이 부족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수성님 제가 드린 거 있고, 나머지 분들도 필요하신 말씀하시고, 혹시 댁에 PC 노트북, 노트북도 괜찮고, 메모리가 한 32기가 이상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가상 머신 만들어서 또 하실 수 있거든요. 버추얼 박스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부터 VMware를 썼어가지고, VMware 워크스테이션 프로가 무료로 풀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쓰시면은 또 댁에서도 그냥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교보제가 되니까, 그것도 혹시 집에 괜찮은 PC가 있으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뭐 따로 없을 거긴 한데, 네, 언제든지 혹시 또 뭐 다른 거, 조금 심한 내용 필요하다 하시면은, 네, 뭐 제가 아는 한 뭐 있으면 좀 설명 또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네,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